수원 대일학원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파트 부가세법 432페이지 주관식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번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 부가가치세 영상 문제풀이 중에 제가 이제 피드백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적어드릴게요. 제가 저번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제 문제 풀다가 주사업장 총괄납부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납부제도는 본점이나 이제 지점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제가 설명이 조금 빠졌어요.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본점이나 지점 중에 이제 주사업장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개인 같은 경우는 주사무소밖에 안 돼요. 되셨죠? 그래서 개인은 뭐 쉽게 정리하면은 개인은 선택사항이 없고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받는 법인은 선택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영상을 찍다 보면은 오프라인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뭐 말을 하면은 뭐 정정해드리기도 힘들고, 그래서 항상 긴장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찍다 보면은 되게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정을 해드릴게요. 아셨죠? 그래서 법인은 선택을 할 수 있고 개인은 선택을 할 수 없다. 근데 이제 주로 문제는 법인이 나오실 거예요. 아셨죠? 주로 답안은.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문제 한번 가볼게요.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일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사항이다. 각 사업장별 납부 시에 납부세액과 다음에 총괄 납부 시에 납부세액을 계산하세요 라고 적혀 있네요. 일단 부가가치세는요, 원칙이 사업장별로 모든 것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적어드렸던 뭐 세금 계산서의 발급, 사업자 등록, 다음에 세금에 대한 계산, 신고 납부, 뭐 결정 경정 등등등 이런 것들을 전부 원래 사업장별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게 사업장별이란 말이 나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외 적용을 안 하고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하지 않고 그냥 원칙대로 적용을 했을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말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사업장별로 한번 해보고요. 오른쪽엔 이제 주사업장 총괄납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총괄납부를. 자, 그래서 일단 주사업장이 있고요. 다음에 너무 붙였으면은 쓸데가 없네요. 주사업장이 있고요. 다음에 종사업장이 있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법인인데, 주자 달렸으니까 일단 법인이긴 한데 주사업장을 이제 정해줬어요. 왼쪽에 있는 게 주사업장, 오른쪽에 종사업장이거든요. 그래서 세금 계산을 하실 때 부가가치세는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시죠. 그래서 주사업장이 이제 사업장 매출세액은 얼마냐면요, 12만 5천원, 다음에 매입세액은 7만원이에요. 그래서 12만 5천원, 다음에 7만원 하시면은요, 납부세액이 지금 얼마가 되실 거냐면, 빼면은 납부세액은 5만 5천원이겠죠. 납부만 쓸게요. 자, 그러고 종사업장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세액이 2만 5천원, 매입세액이 7만 5천원이거든요. 그러면 종사업장 같은 경우는 2만 5천원에서 다음에 7만 5천원을 빼니까 결과적으로 환급을 받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환급을 5만원을 받아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업장 전부 이제 주 3일 거니까 3일은 세금을 5만 5천원을 냈다가 다시 5만원을 돌려받는 꼴이거든요. 되셨어요? 그러면은 그냥 어차피 5천원만 납부하면 되잖아요.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하는 부가가치세는 원칙은 무슨 업장별로 한다고요? 사업장별로 한다고요. 그래서 주사업장에서 세금에 대한 납부를 언제까지 하시냐면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신고 납부를 하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1기라고 보면은 7월 25일까지 법인이니까 확정신고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1기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신고 납부는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셔야 돼요. 되셨어요? 그럼 이제 환급은 언제 되냐? 환급은 이 신고 납부를 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가능해요. 되셨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을 할게. 이렇게 사업장별로 납부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7월 25일 날 신고 납부를 하고 다음에 그 뒤 30일 이내 환급될 때까지는 회사에는 아직 5만 원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5만 5천 원 내고 5만 원을 돌려받는데 중요한 거는 그 납부하는 시기와 돌려받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회사에 돌려받을 때까지 5만 원의 금액이 부족한 상태가 돼요. 되셨죠? 이게 5만 원이 아니라 금액이 커져서 예를 들어서 5억이나 뭐 한 10억쯤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요.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적용받으면은 굳이 낼 필요 없는 5만 원이 환급받을 때까지 회사에서 납부를 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환급받을 때까지 모자라는 상태가 되겠죠. 되셨어요? 다시 말이 꼬였네요.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 같은 경우는 납부나 환급에 대해서 주된 사업장에서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되셨어요? 혹은 이제 뭐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본점, 근데 결국 뭐 주사업장에서 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납부를 이제 5만 5천 원하고 환급을 5만 원을 받게 되면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적용을 받는다라면 5만 5천 원을 7월 25일까지 내고 30일 이내 환급받을 동안 5만 원이 없는 상태인데 이게 만약에 예외 제도를 적용받게 되면은 두 개를 퉁 쳐서 그냥 5천 원만 내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이 금액이 지금 작으니까 괜찮은데 크다라면은 회사가 그 환급받을 때까지 환급받는 돈 나오기 전까지는 그 돈에 대해서 좀 자금난에 허덕일 수 있다. 되셨죠? 그 정도 얘기. 그러고 옆에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아니면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있대. 그러면 일단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데 요건 제가 간주 공급을 가면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 거거든요.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가 되시게 되면은요. 직매장 반출을 적용하지 않아요. 되셨어요? 직매장 반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흔히 이제 타사업장 반출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요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요 아마 적용 안 하는 얘기는 제가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하다가 오프라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보세요 그랬을 때 이제 질문하시면은 아마 제가 답을 해드릴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온라인을 하면서는 굳이 이거에 대해서 왜 적용을 하지 않은 원리가 뭔가요? 이것까지는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 시험을 보시면서는. 그래서 따로 온라인에서는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시면은 주 사업장에서는 매출세액이 지금 얼마죠? 9만원이죠. 바로 쓸게요. 9만원이죠. 다음에 매입세액이 얼마죠? 7만원이죠. 지금 9만원에서 35,000원, 12만 5천원이었는데 직매장 반출이 없어지니까. 그래, 7만원. 하시면 주사업장의 납부세액은 얼마죠? 2만원이고요. 다음에 종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이 지금 얼마죠? 2만 5천원. 다음에 매입세액이 지금 얼마죠? 제조장에서 반입된 거 직매장 반출됨으로써 넘어와서 대체된 부분은 지워졌으니까 4만원만 있겠죠? 4만원. 그러면 종사업장에서는요 환급세액이 얼마가 되죠? 15,0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아까는 이제 사업장별로 할 때는 납부하고 나중에 돌려받고 이런 상태가 됐는데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가 되시면은요 요거에 대해서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주사업장에서 계산을 하고 2만원의 납부세액이 있고 다음에 15,000원의 환급받을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통산을 해서 납부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 5,000원만 납부하시면 될 것 같네요 라고 주된 사업장에서 통산을 해서 납부를 합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이렇게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받으시면요 5,000원만 내시면 되는 거고요. 되셨죠? 그리고 사업장별로 하시게 되면은 주사업장에서 5만 5천 원을 납부를 하고 다음에 나중에 종사업장에서 5만 원을 환급을 받게 된다. 근데 이게 같은 날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기 차이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며칠 동안에는 5만 원이 비게 된다. 되셨죠? 자, 아래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페이지 434페이지. 자, 문제 1번 갑니다. 1번.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총괄납부를 하려는 자는
주 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서를 총괄납부하기 전에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된 사업장 이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맞고요.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법인은 본점과 지점 중에 선택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지점은 본점을 대신해서 주된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답안에 가시는 거 2번이시고, 다음에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신청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로 승인은 필요하지 않고요. 다음 4번,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따라 납부하던 사업자가 총괄납부 포기 신고를 하면 각 사업장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포기는 언제든지 가능해요. 아셨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안이 가시는 건 2번이시고요. 다음 아래 내려가 볼게요. 다음 2번, 부가가치세에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한다. 이게 원칙이라 그랬죠? 다음 중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1번, 사업자가 재화를 보관관리시설에 갖춘 장소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설치 신고를 하였더라도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자, 요 보관관리시설, 요거 제가 앞에서도 한번 적은 적이 있거든요. 보관관리시설은 쉽게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하치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하치상 혹은 저유소. 그래서 하치장은 창고를 말하는 거고, 다음에 저유소는 기름 보관하는 장소인데, 이런 것들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되셨죠? 다음 또 갈게요. 그래서 1번 맞고, 2번,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하는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 시설이 갖춘 장소에 판매 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을 합니다. 요 직접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갖춘 판매 시설을 갖춘 장소는 직매장이라 그러시거든요. 그래, 직매장은요 사업장으로 해당을 해요. 다만 뒤에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으시게 되는데, 아니에요. 재화의 공급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뒤에 넘어가시면은 재화의 공급 파트를 가시면 간주 공급에 들어 있어요. 간주 공급. 타사업장 반출이란 말이 있거든요. 이 이제 직매장 반출에 대해서 적용을 받지 않고 싶으시면요, 아까 앞에 제가 적어드렸던 거 있으시죠?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적용받거나 아니면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적용받게 되면은 직매장 반출 혹은 타사업장 반출을 적용하지 않는다. 되셨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2번이라 보시면 되고요. 3번,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 외에 임시 사업장을 개설하시게 되면요, 요거 이제 제가 앞에 강의에서 얘기해 드렸었거든요. 임시 사업장은요 기존 사업장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고 임시 사업장 설치와 관련해서 세무서에 개설 신고라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임시 사업장에 개설을 하고 있는 기간이 10일 이내시면은요, 이거를 이제 안 하시는 예외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3번 맞는 얘기. 4번,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은요, 법인의 사업장은 임대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다라고 적혀 있으시거든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펜션업을 하시는 법인이 있다. 그러면 그 펜션이 있는 곳. 되셨죠? 그래서 임대부동산 소재지다라고 적혀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 생각해 주실 게, 부동산 매매업을 하시는 사업자는요, 법인일 때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되셨죠?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임대업이냐 매매업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시니까 요거 하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나와요.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답안으로.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2번. 다음 아래 내려가 볼게요. 3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한 명의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보유하는 경우 원칙 각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있는 거다. 다음 2번,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해 판매 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해당한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고요. 3번, 재화의 보관 관리 시설을 갖춘 장소로서 세무서장에게 뭐 설치 신고를 해도 하치장은요 보관 장소만 하는 곳이니까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제가 위에 설명을 드렸죠. 답안에 가시는 거 3번. 다음 아래
자, 기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 외에 임시 사업장을 개설하면요, 기존 사업장에 포함한다고 본다 그랬죠? 자, 다음 아래 내려가겠습니다. 3번 사업장별로 납부할 때와 주사업장에서 총괄해서 납부할 때 세액을 비교한 것은, 자, 아까 했던 거예요. 비슷한 문제거든요. 자, 바로바로 계산해 볼게요. 사업장별로 하실 때는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시면 되겠죠. 그래서 25,000원에서 15,000원을 빼시면은 사업장 1번 주사업장에서는 만원에 대해서 납부세액이 있으실 거고요. 다음, 그러고 종된 사업장에서는요, 매출세액이 만원, 매입세액이 7,000원이니까, 자,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을 하시면요, 3,000원에 이제 납부세액이 나오실 거예요. 근데 주사업장 총괄납부 같은 경우는요,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이거를 합쳐서 어디서 한다고요? 주된 사업장에서 한다 그랬었죠. 그럼 지금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얼마니까? 13,000원이니까 이거를 주된 사업장에서, 즉 사업장 1번에서 한꺼번에 납부하시는 게 주사업장 총괄납부. 답안에 가시는 거 3번. 다음 아래 갑니다. 5번 갈게요. 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건설업을 하는 경우는요, 건설 사업장을, 건설 현장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본다라고 적혀있는데 아니에요. 아셨죠? 건설업을 하시는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를 우리가 사업장으로 봅니다. 되셨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바로 1번 틀리셨고, 2번 제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최종 제품이 완성되는 장소. 다음 3번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는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 아까 이거 앞에서 얘기했었고, 4번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으면요, 사업자의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다 맞는 얘기시고, 요걸 하시면서 이제 또 예외적으로 문제 나오시면 헷갈리는 게 뭐가 있냐면은 무인 판매기가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무인 판매기 사업자의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예요. 되셨죠? 요거를 하나 챙기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들으실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가 보다 하시는데, 나중에 뒤에 가시면은요, 뭐가 나오냐면은 공급 시기 파트가 나오거든요. 공급 시기. 이 파트를 가시면은요, 무인 판매기 되셨죠? 자판기요, 쉽게 자판기 관리하시는 사업자들. 무인 판매기 사업자 같은 경우는 공급 시기가 언제일까요? 라는 말이 나오면은 공급 시기는 현금을 인취하는 때. 되셨어요? 말을 좀 풀어보면은 자판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내시면요, 나중에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무인 판매기 사업자의 사업장은 현금을 인취하는 장소다 그럼 틀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거 섞어서 잘 나오시니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부가가치세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